저는 35살 회사원이고요. 네. 저는 35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된다. 결혼 35쯤 되면 결혼해가 질문을 해야 다양한데 왜 35살 먹도록 못 해봤어요? 뭐 20살 이후부터 연애는 많이 했는데, 예, 연애는 많이 했는데 결혼 못 했어요? 예, 결혼이 잘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남자를 많이 갈았어요? 둘 다. 근데 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지 그냥 사귀자고 하는 사람을 만나도 봤었는데 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 만나면 잘 맞춰줘야 되고, 약간 못난 사람 만나면 집에서 왜 저런 애 만나냐고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언니가 결혼했는데 막 혼자 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왕 결혼할 거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 능력 있고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나라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면 네. 자꾸 이렇게 위로 쳐다보고 네. 이렇게 살면 되고 네. 그러지.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남자에서 돈도 있고 존경할 만하고 능력도 있는 남자 중에는 유부남밖에 없지 뭐.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래 걸릴 확률이 높아. 두고 봐. 네. 그러면 이제 이혼남이 걸리든지. 이혼남이 걸린다고 나쁜 거 아니야. 왜? 제품 신통치 않은 거 새 제품보다는 잠깐 누가 쓰다가 버린 중고 중에 괜찮은 게 훨씬 더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혼자 아니 자기 원하는 게 그렇잖아. 네. 아이고 우려 쳐다보면 그러니까 이 좀 사람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러면 결혼 빨리 할까 늦게 할까? 누가 주워가도 주워갈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지 나이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 밑으로 10살쯤 밑으로 찾으면 되지. 밑으로 찾으면 있지. 근데 밑으로 찾으면 그 사람이 자기 쳐다볼까 이게 문제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결혼 한번 해서 혼자 살거나 안 그러면 유부남이거나 그런 사람밖에 없어. 현실이 그렇지 않나. 내가 뭐 일부러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 네. 자꾸 능력 있는 사람 찾거든. 예.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재혼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재혼한 사람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얘기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지금 35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으면 지나나나 조금 모자라야 이래 살지. 잘난 교회 이래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어머니.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네. 내가 이제 조금 따를 만한 사람은 찾기도 어렵지만은 예. 찾기가 어렵다는 건 내가 찾아봤자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잖아, 그지? 두 번째는 상대가 나를 설령 좋아한다 하더라도 살면서 누가 맞춰야 된다. 제가 맞춰야 돼요. 내가 맞춰야 돼. 그 정도는 기를 죽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어쩔 수 없어. 이걸 너무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잘난 남자는 결혼해도 여자들이 따를까 안 따를까? 따르겠지. 그럼 앞으로 늘 여자 문제 때문에 머리를 썩혀야 돼.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네. 얼굴 잘난 건 얼굴값하고 돈 있는 건 돈값하고 다 하게 돼요. 그 자기도 만약에 자기보다 뭐 훨씬 못한 남자하고 같이 산다고 치면 네. 가끔 잘난 남자 보면 좀 쳐다봐질까 안 쳐다봐질까? 쳐다봐지겠죠. 그러면 네. 남편이 얼마나 속상할까? 그 남자도 그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난 남자 만나면 그건 꼭 그 남자가 부도덕해서가 아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 그래 살다가 혹시 뭐 무슨 사건이라도 생겼다 하면 보통 같은 못난 남자면 딱 안녕히 계십시오 끝내면 되는데 잘난 남자인 경우는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차버리려니까 지금 이 나이에 그만한 남자 찾기 어렵고 데리고 살라니까 저기 양다리 걸쳐 있고 그래서 나만 자꾸 머리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조금 못난 거 데리고 사는 게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여성 운동을 해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까르마인데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자가 뭐 할 만해야 된다. 존경할 만해야 돼. 남자가 존경할 만하지 않으면 이게 남자 같지가 않아. 그다음에 남자가 자기보다 좀 잘나야 돼. 의지할 만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럼 뭐든지 남자에게 리드해 주기를 원해. 이게 이제 옛날식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남자는 나한테 사근사근할까 그냥 독선적일까? 독선적일 수밖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사이에 남자가 촥 리더십도 있고 막 약하고 막 밀어붙이는 힘도 있고 이런 남자하고 살아보면 나중에 너무너무 독선적이. 그리고 이제 또 남자가 막 사근사근하고 아주 친구같이 진짜 같이 살면 재밌겠다. 이거 살아보면 나중에 줏대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이래. 그러니까 칼은 날카롭지만 부드럽지가 않고 솜은 부드럽지만 뭐하지 않다. 날카롭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 남자 여자를 잡아가 때로는 칼같이 되고 때로는 솜같이 되고 때로는 송곳같이 되고 이렇게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내가 존경할 만한 이런 듬직한 사람으로서 남자 잘 만났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 둘이 있을 때는 친구처럼 재밌게 얘기해야 되고, 내가 뭐 일할 때는 하인처럼 와가지고 막 일 거들어줘야 되고, 아시겠어요? 밤에 잘 때는 야성적인 남자로 돌변해줘야 돼요. 와, 이 결혼 생활 어려워요. 이거 맞춰주려면 이게 1100억 화신을 해야 돼요. 이 완전히 이게 뭐랄까 전지전능해야 이 요구를 맞춰줄 수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얼마나 그런 거 원해요. 밖에 딱 나갈 때는 예뻐가지고 어때요? 딱 이렇게 현숙한 부인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둘이만 있을 때는 어때요? 밤에는 기생같이 놀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밥하고 이럴 때는 하녀처럼 어때요? 밥을 잘하고 해줘야 되고,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애 키우고 할 때는 현모양처로 해줘야 되고. 그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자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이게 두 개 세게 얻어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집에는 현모양처 놔놓고, 아시겠어요? 밖에 가서는 또 딴 거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거 가만 들여다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저 인간 나쁜 놈이다, 저 인간 나쁜 놈이다 하는데, 그 인간 속에 들어가 가만 보면 다 불쌍해요. 이게 다 헐떡거리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해볼까, 세 개를 가지고 해볼까. 자기도 머리 아파요. 하나만 딱 가지고 이게 다 해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안 벌어지는데 이게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이게 두 개, 세 개 했는데, 이게 제도가 또 하나만 가져라 해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도 이제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하고 결혼하려면 남자의 요구가 여러 종류다. 아내한테 요구하는 게 무지하게 많아. 말이 아내지. 아내로 됐다가 기생으로 됐다가 이렇게 막 바뀌어줘야 돼. 아시겠어요? 바뀌어줘야 돼. 그 자기 바뀔 수 있느냐? 없으면 그럼 다른 역할은 딴 여자하고 나눠가 맡아가 살든지, 이렇게 자기가 각오를 해야 이게 사라져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제도가 남자는 이걸 두 개를 쥐고 살려는 게 사회적으로 옛날엔 용인이 됐어요. 요즘은 용인이 안 되죠. 옛날에 용인 됐던 문화에서 용인 안 되는 문화에서 지금 시끄러운 거, 힘든 거예요. 여자들은 그게 용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제 탈출구를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도 이 남자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어디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안 되고 존경할 만한 사람 대용으로 찾는 게 주로 스님하고 신부들이. 그래가 스님 강의에 여자가 많은 거예요. 이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남자들은 이거는 이제 이해해야 돼요. 이 바람 피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그러니까 대리만족. 이건 대리만족을 하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현실을 이해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도 아니고 인간의 존재가 이렇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내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셨어요? 상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이라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신이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두 번째, 내 요구를 보면서 상대의 요구가 참 다양하다는 걸 내가 이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인간이 그러냐 이러면 안 되고 요구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는 상대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줘야 되나 안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라면 여자 남자를 떠나가지고 어때요? 모이기를 원한다고? 가정생활에서는 모이기를 원한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뭘 원해? 우선 하녀가 되기를 원해. 아시겠어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거 잘해라 그래. 밥 못하면 신경질려 그래. 월급도 안 주면서. 그 욕심이 결혼할 때 욕심이 끝도 없어요. 하녀 돼야지. 하녀 월급 따로 안 주면서. 그 다음에 또 애 나가 잘 키워야지. 이거 유모 되라 그래. 유모 월급 따로 주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저녁에 또 기생되라 그래. 기생 팁도 주지도 않으면서. 아시겠어요? 또 어떤 남자는 또 엄마 되라 그래. 엄마같이 돼야 돼 여자가. 아시겠어요? 큰아들 하나 키우듯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이걸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아까 여자도 남자에 대해서 똑같아요. 아버지 같은 걸 요구하고 존경할 만한 걸 요구하고 의지할 만한 걸 요구하고 야생적인 걸 요구하고 돈 잘 벌기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또 포토처럼 짐 잘 들어주기를 요구하고 온갖 걸 다 요구한다니까. 하나 구해놓고. 그래서 이 결혼할 때 보는 게 많은 거예요. 저게 돈도 있고 인물도 잘생기고 듬직하고 상냥하고 나만 쳐다봐야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거짓말을 조금 섞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키가 작으면 신발을 높이 신고 키 큰 척 해야 되고 얼굴이 못생겨서 화장을 좀 해야 되고 옷을 좀 잘 입고 나가야 되고 호주머니에 돈도 좀 빌려가 많이 넣어가야 되고 이래가 이제 살짝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로 속는 거 약간씩 이래야 성사가 되지. 그래서 옛날에 중매제인은 결혼시키고 뭐한다? 빰 세대 맞는다 그랬죠. 왜? 빰 안 맞고는 중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까 발리면 중매가 절대로 안 돼. 거짓말을 살짝 해야 돼. 고등학교 나오면 저기 초급대학 나왔다 그러고 초급대학 나오면 4년제 대학 나왔다 그러고 4년제 대학 나오면 석사했다 그러고 이렇게 살짝 속여야 돼요. 석사하면 박사 과정은 했는데 박사 학위만 못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살짝 속여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얼버무려 줘가 뭐 결혼해버리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잖아. 그죠? 그래 결혼해가 보면 어때요? 신발 벗고 보니 키가 생각보다 작고 밤에 화장하고 보니 얼굴이 못생겼고 껴안고 보니 몸매가 못하고 호주머니 뒤져보니 돈이 별로 없고 살아보니 성질이 더럽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속았다. 그래서 언니는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니는 하지 말해. 이렇게 얘기해보면 인간사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 나는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서로 이렇게 약간씩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꼭 뭐 미끼 갖고 상대를 낚듯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이런 것만 다 적나라하게 써가 책 제목을 정해놨어요. 뭐라고? 사랑 좋아하시네. 책 제목까지 딱 만들어놨어. 그러니 너무 사랑의 환상을 갖지 마라. 인간이란 게 이런 거다. 그럼 나쁘냐? 나쁘지도 않다.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나는 상대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말고 나는 상대에게 그런 요구를 인정하고 맞춰주려고 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하고 만나서 살아도 문제가 없다. 나이가 10살 차라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는 상대에게 요구하고 나는 상대에게 안 맞춰주려 그러면 첫눈에 반했던 사람도 3일을 못 가고 연애를 7년 하고 동거를 3년 하고 안팎으로 다 맞춰보고 그래도 결혼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 요구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궁합이 안 맞니 뭐가 안 맞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전생의 원수니 그런 소리 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 사랑을 우리 질투해가 뭐 우리 그런 소리 다 하지 마라. 욕심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지금. 욕심 때문에 결혼 못한 거는 뭐가 높아가? 눈이 높아가.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 뭐
어디 러브스토리니 무슨 책이니 이래가지고 영화 보고 책 읽고 환영을 꾸고 살아보니까 뭐 달콤한 게 없다. 뭐 내가 아는 상담한 사람 이런 남자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도 착실히 다니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착 들어오고 누가 봐도 여자보다 남자가 더 나아요. 근데 여자가 못 살겠다 그래. 그걸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비 오는 날 커피숍에서 창밖으로 비 오는 거 보면 커피 마시고 싶은데 이 남자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먹지 말고 가서 먹노 이런다는 거예요. 비 오는데 그건 뭐하러 가노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못 살겠다고.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래 비 오는 날 커피숍에서 창밖을 쳐다보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남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집에다 10사람 많고 완전히 기둥서방 같은 남자를 사기꾼을 하나 사귀어가지고 그래가 이혼하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보면 뭐 온 가족이 친정에까지 자기 딸을 미쳤다 그러고 막 나한테까지 와서 말려달라고 하고 이랬는데도 그것도 깔아면 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좋아하지만 이런 사람은 또 돈도 별로고 지위도 별로다. 뭐예요? 그런 취향이 어떻다? 좋다.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거 좋다는데.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남편이 좀 융통성이 없고 그저 7시만 땡 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움직이지도 안 하고 숨이 막혀 못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놈의 인간은 그저 12시가 돼도 들어오지도 안 하고 매일 친구 만나가 친구만 좋아하고 이래 죽겠다고 그러고 이게 다 사람이 들리는데 전부 이러면 저렇다 그러고 저러면 이렇다 그러고 그래서 딱 마음에 드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심심하다 그럼 남편 7시에 딱 들어와 줘야 되고 자기 다른 일 뭐 바쁘면 12시에 놀다가 탁 들어와야지. 이걸 어떻게 맞춰내? 이거는 부처님하고 결혼해도 부처님 손 들고 나갈 거예요. 부처님 욕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 질문 한번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 수준에서는 하면 안 돼. 나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최고예요. 대신에 세금은 많이 내야 돼. 요즘 인구가 결혼을 자꾸 늦게 하고 안 하고 해도 애 안 낳고 이래가지고 인구가 준다 그래 는다 그래. 자꾸 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애 낳아 키우는 사람은 이제 국가적인 혜택을 주고 그러면 돈이 어디 있노? 스님같이 혼자 사는 사람 옛날에 혼자 사는 사람한테 오히려 혜택을 주고 애 많이 낳는 사람한테 벌금을 줬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한테 뭘 매긴다?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고 저렇게 35살 때인데 시집도 안 가고 있는 거 저런 건 막 월급의 절반을 세금을 매기고 그러다 버려. 그래가지고 아기 낳은 사람한테 결혼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 그냥 그냥 전부 클 때까지 공짜로 전부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지도가 바뀔 거예요. 곧 바뀝니다.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면 나야 안 나요?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싫으면 결혼을 하고 혼자 살려면 세금 낼 각오를 해야 돼. 왜 내 돈을 갖다가 남의 키우는데 주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좀 알고 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알면 남편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 저만한 인간은 없어 내 주제에. 또 아내도 괜찮아. 어느 여자가 네한테 와가지고 너한테 와서 저렇게 밥도 해주지 하인 노릇도 해주지 애도 나가 키워주지 밤에 잠자리도 해주지 어디 가면 옆에 또 같이 써서 또 가주지 시장도 봐오지 이거 하나하나 다 사람을 하나 따로따로 고용을 하려면 네 월급 갖고 택도 없다. 아시겠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월급 몇백만 원 받았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집에서 그러면 이제 늙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늙으면 이제 버리고 가버린다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무 고개 힘주지 마라. 자기 월급 버는 거 그거 뭐 대단하다고 집에서 일하는 거 보여. 종류별로 일하면 엄청나게 요즘 그거 다 임금으로 계산하니까 돈이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면 아이고 여자도 혼자 살려면 심심하니까 또 제비 한 마리 키우려면 돈 드나 안 드나? 돈만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안정된 제비 이거 얼마나 괜찮아요. 돈까지 물어오는 제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이기어 손해요.
이익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손해 같은데 사실은 욕심만 조금 줄이면 굉장히 이익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다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제도가 왜 생겼겠어요?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 경상도 말로 하면 끄끄랑 욕심 너무 내지 마라. 터무니없는 욕심 너무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니 아이고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살면 살만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네. 어떻게 할래? 잘 모르겠어요. 이야 너무했다. 내가 지금 30분을 얘기했는데 아까 저 초등은 그냥 딱 한마디 하니까 알았어요 이런데 에이 30분을 얘기했는데 다 듣고 모르겠다고. 알았습니다 이래 딱 나와야 가리키는 맛이 있지. 네. 어느 쪽으로 선택했어요? 그냥 결혼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예. 기왕 할 거면 그냥 맞춰주는 사람보다는 그냥 조금 못나죠. 저한테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것 저 같아요. 이기주의적이니까. 네. 알았어요. 그래서 네. 약간 상대가 나보다 못하면 나한테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예. 인간 심리를 이해해야 돼요. 저런 결혼은 또 실패합니다. 내가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는 남자 결혼만 하면 내 니한테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런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팅팅 튀겨도 그저 울면서 따라오는 남자 이런 남자 결혼하면 잘해줄까 안 해줄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왜 그럴까? 지금 네가 나한테 3년을 애매겠지? 결혼만 해봐라. 딱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결혼 딱 하면 그날부터 끝이야. 하룻밤 자글려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남자 나를 따라오는 남자는 거꾸로 결혼하면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절하고 당신 내가 3년이나 애를 먹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왕으로 모셔야 결혼이 원만하지. 예. 이게 따라오니까 그럼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좀 못난 남자 만나가 좀 호강해야 되겠다. 천만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인간 심리가.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항상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심리가 이게 이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 근데 그것만 딱 알아가지고 네가 나 무조건 사랑한다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돼요. 거꾸로 탁 엎어져서 아이고 그동안에 당신 3년간 나 따라다닌다가 너무 고생했지. 아이고 내가 당신 너무 애미겠어 미안해요. 내 이제 당신 왕으로 모시겠어. 이렇게 딱 거꾸로 해주면 잘 될까 안 될까? 그건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평생 종로 돼요 상대가. 근데 말하는 거 딱 들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